의사결정을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공유해야 할까요? 같은 팀인데 누구는 결정 내용을 알고 누구는 전혀 모르고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런 상황, 스타트업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조직에는 굉장히 자주 벌어집니다. 그 결정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결정이 어떻게 공유되느냐에 따라 팀 전체의 심리적인 리듬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결정을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공유해야 할까? 그 기준이 흐릿할 때 팀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해야 하는 스타트업 환경에서는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에 집중하느라 그 결정을 누가 알고 있고 누가 모르는가는 종종 뒷전으로 밀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격차는 생각보다 큰 파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대표와의 1대1 대화를 통해서 결정 내용을 미리 들었고, 누군가는 그 내용을 나중에야 슬쩍 전달받았을 때 팀 안에 보이지 않는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보의 차이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그로 인해 생기는 심리적인 거리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쥐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빠져 있었다라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느껴지는 감정은 단순한 소외가 아니라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받은 것 같다라는 불안입니다. 이런 불안은 처음에 조용히 시작되지만 점점 실행력을 약하게 만들고 팀원 스스로 판단하거나 책임지는 힘도 줄어들게 합니다. 의사결정은 잘 되는데 이상하게 팀 분위기는 조심스러워지고 자기 역할에 대한 확신도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일이 아니라 느낌이 조직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든 부분을 일일이 공유하자는 게 아니라 이 결정이 누구의 리듬에 영향을 줄까? 라는 질문을 먼저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 전체 일정이 바뀌게 된다면 전체에게 공유를 하고, 특정 파트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면 그 파트에 빠르게 알리는 게 필요하고, 초안이라도 누군가 궁금해할 내용이다라면 공식화 전이라도 살짝 귀뜸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유는 완성된 문장이 아니라 리듬을 맞추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표 혼자만의 몫도 아니고 꼭 누가 먼저 말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보를 함께 나누는 감각은 팀 전체가 같이 훈련하고 맞춰가는 문화입니다. 정보를 먼저 안다는 게 특권처럼 느껴질수록 팀 안에는 말없는 서열이 생기고, 그건 결국 신뢰 구조를 흔드는 첫 번째 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의사결정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결정이 어떻게 공유되느냐에 따라 팀의 심리적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가 아니라 이걸 함께 알고 있다는 느낌, 그게 팀을 연결하고 조직을 더 오래가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결정은 자주 나오는데 공유의 기준은 늘 애매하다라고 느끼신다면 그건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 신뢰의 흐름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결정은 순간이지만 공유는 그 후에 리듬을 만듭니다. 그 리듬을 놓치지 않는 팀이 결국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되지 않을까요?